예, 저는 이번 리포트에서 86세대인가 혹은 60년대생인가 라는 다소 논쟁적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86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태론도 있고 여전히 역할이 남아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86세대는 한국 민주화의 대명사였었죠. 이들이 30대 때 보였던 진보성이 대중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고요. 뭐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86세대의 진보성이 실종됐다라는 목소리들도 높았었죠. 그래서 저는 이 리포트에서 이 86세대 혹은 이 60년대생이 과연 동질적인 집단이냐,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전히 진보적이냐, 혹은 보수화되었느냐, 혹은 그 이전에도 진보적이지 않았다라는 문제제기까지 포함해서 리포트에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 50대는 세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동기점입니다. 진보적이었던 유권자들도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적 위치가 안정화되면 보수화된다라는 이른바 연령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2022년대에서는 이 60년대생이 모두 50대로 진입한 첫 번째 선거입니다. 그래서 86세대의 보수화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다. 그래서 86세대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 들면 보수화된다라는 이 연령 효과를 부정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리포트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 2022년 대선이 다른 그 이전의 대선에 비해서 세대 투표의 경향이 더 두드러졌느냐,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2017년 대선 다자구도로 치러졌고요. 2012년 대선 양자구도로 치러졌는데요. 그때 나타났던 확연한 그 세대 투표의 경향, 즉 젊은 층은 민주당 계열의 정당을 지지하고 나이 든 장년층이나 노년층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이런 공식은 이번 선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건들,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이냐, 지역,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이런 걸 다 통제하고 살펴봐도 세대라는 특성이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60년대생, 뭐 86세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요인을 가지고 투표를 선택했느냐, 후보를 선택했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뭐 이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평가, 그 다음 굳이 하나 따지자면 정책 선호와 관련돼서는 대북 정책, 강경 정책을 폐하하느냐 아니면 화해 협력 정책을 써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투표 선택 요인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이념으로 따져봐도 그렇고요. 대통령 직무평가로 따져봐도 그렇고요. 60년대생의 특별한 세대적인 특성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유권자 전체 평균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을,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대북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더 선호하죠. 그리고 성장 우선의 정책보다는 복지 강화를 주장하게 되는데 60년대생은 이 두 개의 밸런스가 다소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지는 것으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렇지만 복지 확대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선언은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80년대생 이후 세대와 좀 두드러지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60년대생의 특별한 세대 정체성이 이번 2022년 대선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결국 세대 간의 차이보다는 세대 내의 차이에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이번 대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6세대는 과연 보수화되어 있느냐.
청장년 시기에 보였던 투표 선택의 특성이 86세대는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대를 전후해서 나타난 급격한 보수화의 경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전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다만 스스로 이제 진보적이라고 인식했던 만큼 이들 세대들이 20대, 30대 때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리포트를 보시면 그래프로 그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386, 486, 586 뭐 이렇게 명칭이 불리면서 다소 과잉 해석되었던 86세대라는 호칭 대신에 60년대생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 내 차이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